피보나치 확장편 가죠. 그리고 방송을 탕탕탕 닫아야지. 자, 봅시다. 또 이분 비타미 트레이더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으셨길래 이거 잘 됐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 자료 만드는 걸 귀찮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 있을 때마다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귀차니즘이 꽤 있는 편이라서 중요한 것은 잘 전달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변명해 봅니다. 여기 오늘 찰스 형님도 물어보셨지만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또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피보나치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피보나치 되돌림,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났을 때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신고가가 나오든지 또는 추세가 이탈이 나와버렸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피보나치 확장편이에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지금 하는 건 뭐다? 피보나치 확장 기법을 통해서 신고가 패턴이 나왔을 때는 고점이 어느 정도 갈지를 예측하는 거고 이제 추세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디까지 밀릴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물 좀 먹고 올게요. 일단 자,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 리트레이스먼트에 대해서는 제가 영포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에 뜯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드리면 뭐 간단한 거죠. 이렇게 내려오던 게 여기서 찍고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조정이 오면 조정의 폭이 0.236이니 38이니 0.5니 그렇죠. 상승 파동에서의 조정이 왔을 때 어디에서 지지되는지 그렇다면 여기가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점 고점과 저점과 고점이 분명할 때 나오는 되돌림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내리던 것은 하락 파동에서 고점과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반등의 폭이 0.236에서 무너질지 382에서 무너질지 0.5에서 이렇게 무너져서 각각이 어디에서 저항 라인이 나올지를 체크하는 게 피보나치 되돌림이에요. 고점과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기준에서 어디에서 노는지를 보는 거. 리트레이스먼트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확장편으로 가봅시다. 확장은 총 3가지를 해요. 뭐냐면은 익스텐션 밑에 내려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익스텐션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얘가 여기 보시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가정을 두고 리트레이스먼트 값을 재봤는데 순간적으로 얘가 밀렸다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원래는 추세를 잃어버리면 엘리엇 파동 기본 원칙에 의해서 추세를 잃어버리면은 무시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추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 저점과 고점이 깨지는 순간 무너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익스텐션에서는 스탑로스 헌팅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추세 이탈이 나오지만 여기서만 반등이 나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거니? 그 포인트가 익스텐션에서 보면 요 라인을 깨면 안 되죠. 저점이니까. 그런데 깼을 때 1.13, 1.272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올라타면은 여전히 무너진 게 아니야. 그래서 1.13, 1.272 자리에서는 스탑로스 헌팅이라든지 이런 위치에서 봤을 때는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위치에서는 기술적 반등폭을 먹으러 가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피보나치 좀 쓰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익스텐션이에요. 익스텐션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은 뭐니? 전반적인 거 다 본 다음에 밑에 가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도 충분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익스펜션은 뭐니? 익스펜션은 저점과 고점이 나왔죠. 그럼 리트레이스먼트에 의해서 되돌림이 나왔어요. 이 위치가 0.618이라고 할게요. 0.618이라고 치면 나왔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가니? 이게 익스펜션이에요. 근데 익스펜션은 그때 설명드렸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그것을 비율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확장이 가능해요. 요까지 따라오셨어요. 이게 바로 익스펜션이에요. 익스텐션과 익스펜션의 차이는 뭐냐? 얘는
추세를 저점을 깨면서 이 구간을 이탈이 나온 다음에 올라타는 요 구간에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니가 익스텐션이고, 익스펜션은 이 구간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리트레이스먼트에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뚫을 수 있니? 이게 익스펜션이에요.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젝션은 뭐니? 프로젝션은 조금 최근의 개념일 수도 있고 되게 저는 많이 쓰는 건데 한번 보시면 여기 원래는 얘가 기존의 저점과 고점이잖아요. 원래 그러면은 이렇게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난 기준으로 다시 피보나치를 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여기서부터 피보나치를 끄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0, 1 이렇게 딱 끄이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끄여서 새로운 요 위치에서의 피보나치 선을 그어서 프로젝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고점 라인인 0. 요거 여기서부터 껐으니까 0.618 라인을 딱 뚫어내면은 여기서의 추세가 제대로 나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까지 가니? 1, 1.12가 그때는 저항 라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봤는데 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심플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리뷰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피보나치 되돌림 리트레이스먼트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나왔을 때 그 구간 안에서 리트레이스먼트 되돌림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반등 나오니를 보는 거. 이게 기본기 리트레이스먼트 되돌림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추세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디서 끝나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거는 익스텐션 여기 기준값 여기랑 여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리트레이스먼트가 원래는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도 확장을 해봤더니 익스텐션 해봤더니 1.13, 1.272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면 올라타면은 아직 추세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추세가 끝난 게 아니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밑에 보시겠지만 스탑로스 헌팅에 많이 쓰여요. 그 다음 익스펜션은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면 어디까지 가니? 요거랑 길이가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 저점과 고점으로 피보나치 끄었을 때 0, 1 끄이죠. 여기가 0.618이라고 가정하면 13, 272, 414, 618 각각이 전부 다 저항 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펜션이라고 해요. 마지막 프로젝션은 요렇게 되돌림이 나왔을 때 되돌림이 나온 여기를 시작점으로 다시 피보나치를 끄어서 다시 보는 거고 그때 여기서부터 시작된 값에서 0.618을 넘어설 때가 보통 이게 고점의 위치가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진정한 추세가 다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추세를 피보나치로 다시 끊는다. 그래서 0, 0.618, 1 딱 뚫히는 순간 이렇게 가지는 요 위치까지 확인한다. 고점 라인을 확인 가능하겠죠. 저점은 반대입니다. 끝. 이해되시나요? 다들 반응이 이해되시면 1 남겨주세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거 아닌데 미치겠네. 혹시 이해 못 하셨으면은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밑에 제가 저 더 해볼 테니까 최대한 쉽게는 설명드렸는데 이해되시면 1 남겨주세요. 저 힘 안 빠지게 제발 한 분이라도 1 남기길 바래요. 자, 쭉 내려가면서 한번 봅시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말씀드렸듯이 리트레이스먼트예요. 기본기. 아이고 잠시만요. 걸리노 시간이. 자, 이렇게 저점이 찍히고 이렇게 어디서 되돌림이 나오니? 반대로 해드릴게요. 아니 반대로만 해드릴게요. 저점과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피보나치 딱 끄면 리트레이스먼트 되돌림이 236, 382, 0.5, 618 요런 위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나와서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면 236, 382, 0.5, 618 이런 데서 저항이 나온다는 게 뭐다?
리트레이스먼트예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됐고. 자, 됐고. 자, 요건 됐고. 가 있고. 자, 요거. 자, 요렇게 해서 보면 얘는 스탑로스 헌팅이란 걸 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크게 해서 볼게요. 익스텐션입니다. 피보나치 익스텐션 제일 쉬운 거, 제일 쉽다는 말은 그렇고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자, 저점과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상승 파동이죠. 그러면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나려면 이런 데서 원래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끈 피보나치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의하면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원래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순간적으로 요즘에 뭘 많이 하냐면 스탑로스 헌팅이 뭐예요? 라는 걸 모르실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스탑로스 헌팅이란 게 어떤 거냐면 뭐 이걸로 치면은 이 피보나치이기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원이라고 하죠. 10,000원이라고 하면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면서 뭐 이런 거죠. 여기가 라운드 피겨고 그 다음에 뭐 이평선의 위치고 피보나치의 시작점이고 전저점이고 뭐 이러면은 엄청 중요한 라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를 이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스탑로스를 걸어놔요. 이런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여기서 스탑로스를 이렇게 초보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한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5% 이런 걸 정한다 그랬잖아요. 또는 손절 라인 이런 데는 꼭 지켜야 되니까 이런 데 깨면은 버려야지. 이런 거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 혹시 10,000원 깨서 9,900원 오면은 9,900원 좀 그렇다. 9,950원 오면은 손절해야지 하면서 스탑로스 헌팅을 이렇게 가격을 딱 걸어놔요. 이해돼요? 그럼 순간적으로 얘를 10,000원을 탁 깨버리면 요렇게 걸어놓은 매도세가 나오면서 쭉 밀려요. 순간적으로 분봉에서. 그러면은 분봉에서 쭉 밀리면서 갑자기 반등이 탁 나오기 시작해요. 짜증나죠? 나 버리고 스탑로스 그런 애들 헌팅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탑 헌팅 죽이고 살려내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여기만 깨는 순간 툼의 손절 물량이 우르르 나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지지된다? 1.13, 1.272 정도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뭐다? 피보나치 익스텐션이에요. 요렇게 추세를 저점을 깨고 밀렸을 때 어디서 반등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스탑로스 헌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반대는 뭔데? 반대는 고점과 저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락 파동이었어요. 그러면 리트레이스먼트에 의해서 원래는 이런 데서 맞고 내려오고 이렇게 저항 라인이 되면서 이렇게 원래는 0.382, 628 뭐 이런 데서 원래는 무너졌어야 되죠. 그런데 쭉 올려버리면 이렇게 세도 되나 이러면서 고점을 벗겨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탑로스 헌팅은 저점에 대한 속임수고 올릴 때는 이거 아니었어? 죽은 거 아니었어? 라고 하시면 여기서 맞고 뒤져버린다. 이게 뭐다? 꼬리 다는 경우가 보통 이래요. 강하게 뚫어내고 갑자기 쫙 미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말은 여기 뚫으면은 사야지라는 애들이 매달려 있어요. 이때는 여기 깨면은 손절해야지 하는 애들이 매달려 있으면 여기는 여기 뚫으면은 사야지라는 애들이 몰려 있어요. 그럼 딱 뚫어버리면은 어이구 샀다 사야겠다 돌파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꼬리를 확 밀어버립니다. 여기를 못 넘었기 때문에. 이게 뭐다? 피보나치 익스텐션. 저 피토하면서 지금 저 하고 있어요. 이해 진짜 하시길 바래요. 부탁드려요.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왜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 알면은 진짜 많이 쓰여서 꼭 아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 요거 할까요? 이번에는 피보나치 익스펜션. 위에서 한번 다 설명드린 걸 다시 설명드리니까 이해 꼭 하셔야 돼요. 자, 저점과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1파, 2파 이렇게 엘리엇 파동도 이 안에 있고 상승 파동이죠. 내려옵니다. 그럼 이게 뭐다? 리트레이스먼트 조정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게 당연하단 말은 그렇네요.
뭐라 해야 되나? 좋다 해야 되나? 당연하다 해야 좀 어렵네요.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났으면은 여기서 618, 382, 0.5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그 반등이 나오면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피보나치 익스펜션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로 가보면은 여기 저점과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익스펜션을 해보면 13, 137, 414 라인까지 이렇게 라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렇게 좀 다른 라인 하나 꺼볼까요? 어려워요.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좋은데 진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진짜 이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나면 제가 최대한 다시 또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뚫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닿는 데가 0.618 지점이란 거예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여기 또 하나 노란색은 왜냐면 얘는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났으니까요.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났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얘는 1.414 따라오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밀릴 수 있죠. 익스펜션은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뭐 싫어하는 색이긴 하지만 파란색으로 합시다. 파란색으로 하면 조금 더 밀렸어. 그러면은 여기 0.38에서 쭉 올라가면은 이쯤이 닿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요 길이랑 또 같으니까 얘는 요까지 도착, 얘는 요까지 도착, 얘는 요까지 도착. 반등한 리트레이스먼트에 일어난 되돌림 위치에 따라서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가 뭐다? 피보나치 익스펜션. 이해되시죠? 진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됐고 잠깐 일단 질문은 조금 이따 하고 쭉 달아서 할게요. 제가 호흡을 멈추는 것보다는 쭉 하는 게 이해하실 거니까. 다음은 피보나치 프로젝션은 요거는 진짜 저도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써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꼭 아시면 되고. 자,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저점과 고점이 있어요. 어머나 파란색이네. 죄송해요. 자, 여기서 저점과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갔다가 여기 딱 맞았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끄어서 이거 하면 뭐예요? 이거는 익스펜션이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끊는 게 아니라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났네. 그러면 새로운 피보나치를 그어서 프로젝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올게요. 너무 미친 듯이 했나? 혀가 막 꼬이네요. 자, 다 왔으니까 조금만 집중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저점과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났으니까 여기서부터 피보나치를 그어야지. 됐죠? 그게 뭐다? 피보나치 프로젝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끄면 요렇게 끄면 0, 618, 1이 끄이고 그 위로 1.13, 272 요렇게가 끄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피보나치 라인을 여기서 저점을 잡아서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점을 끄면 고점 라인이 보이겠죠. 여기서의 추세가 미리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피보나치 프로젝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추세가 이렇게 하다가 뿅 갔다고 치면 이때 여기를 딱 고점을 딱 뚫어내는 여기 위치가 여기 추세가 제대로 시작된 거라면 0.618 위치예요. 여기가 전고점 돌파하는 순간 1파, 2파, 3파 뚫을 때 0.618이라면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다? 피보나치 프로젝션이에요. 이해하세요? 진짜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다 했어요. 별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 이해하면은 훨씬 피보나치 쓰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훨씬. 이분께서는 그 비트코인으로 각각을 설명했는데 뭐 비트코인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 얘기 한 다음에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해당 값들은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여기 볼게요. 새로운 상승 충격 파동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참고할 수 있는 레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무조건 저 위치를 닿으면 지지가 일어나 또는 여기서 반등이 일어났으니까 무조건 저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절대로 가격대까지 도달할 거라고 해석하거나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수학이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지만 왜 이런 분석을 하느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질문도 있으시던데, 어느 정도 만나면 피보나치는 추세가 나오면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법칙이에요. 안 맞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여기 정말 이분도 저는 인사이트가 있으셔서 엄청 좋아하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유능한 트레이더 일론 머스크 신이 아닌 이상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항상 행복회로만 그리면서 존버를 외치는 트레이더가 아닌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능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대비할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기를 바란답니다. 엄청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이분조차 이런 마인드예요.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러세요. 아는 것도 많지만 신법 관리를 엄청 잘하세요. 건방지지 않죠. 자, 그러면은 실물 하나 봐야지. 이런 건가 이러실 거잖아요. 유니드로 하죠.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익스텐션부터 할게요. 익스텐션이 뭐예요? 추세를 이탈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잖아요. 자, 그럼 추세 이탈한 구간을 한번 가보죠. 여기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 월봉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월봉으로 갖다 꽂아 볼게요. 여기를 요 추세구나. 그럼 여기를 깨면 안 되구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요렇게 끄면 이게 자동으로 돼 있구나. 잠시만요. 직접 한번 다 해보세요. 자동을 제거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날리고. 자, 여기가 저점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끄면 여기 고점이죠. 이렇게 끄면 뿅. 지금 뭐 한다? 익스텐션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잘 보이세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자,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 확대해서 보면 잘 보세요. 여기를 고점이라고 잡고 그다음에 여기를 저점이라고 잡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탈해 버렸잖아요. 고점과 저점이 나온 걸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니? 해서 보이셨듯이 이렇게 밀린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그어 볼까요? 제가 이건 자동으로 끊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꺼서 좀 디테일하게 안 꺼서 그런데 자, 월봉입니다. 월봉. 어떤 봉이든 다 맞아요. 자, 그어 볼게요. 고점. 아이고. 뿅. 여기죠. 이렇게 끄면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고점 라인인가요? 6만 500원인가? 이 정도 되겠네. 이해되시죠? 뭐 대충 이 정도면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겠지. 그러면 요 구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직접 그어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꼭 그어 보세요. 30봉. 자, 30봉으로 지금 익스텐션 알려드리고 있어요. 익스텐션 보시면 고점이죠. 저점이죠. 여기를 깨면은 어디까지 밀린다? 13. 라인 하나 보이시죠? 272. 요 라인 보이시죠? 요렇게 밀리고 반등 나오고 느낌 오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라인들이. 이게 뭐다? 땅! 이런 느낌이에요. 월봉으로 지금 보여드렸는데 분봉이랑 다 그어보세요. 추세 이탈 나오면은 스탑로스 헌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스탑로스 헌팅이라면 헌팅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고점과 저점에서 여기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겠죠. 근데 스탑로스 헌팅이라면 이렇게 반등을 올렸다고 추세는 여전히 살려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익스텐션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크게 해서
어머나. 다시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펜션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이라고 잡을게요. 그 말은 이 봉이 나오기 전에 잡은 거예요. 피보나치 선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를 고점, 여기를 저점으로 요 다음 봉이 나오기 전이에요. 요 봉들 나오기 전에, 특히 요 봉 나오기 전이에요. 요 봉 나오기 전에 봤더니 어떻다? 아이고 좀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다 왔으니까 조금 힘냅시다. 여기 저점, 여기 고점. 그러면 그때까지 고점이니까 요 캔들까지 해서 다음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예상으로 해보니까 여기 뚫어내면 익스펜션 관점에서 1.13027이 라인의 고점이 될 건데 그 다음 캔들이 예상이 되죠. 이게 뭐다? 익스펜션이에요. 이 캔들 나왔을 때 피보나치 익스펜션으로 이 캔들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존 피보나치를 지어달란 말이 무슨 말이지? 이 피보나치가 그냥 갖다 꽂은 자, 나 진짜 더 이상 쉽게 알려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지금 이거 고점이지. 자, 익스펜션에서 자 자동으로 해놓고 자 지금 피보나치가 없죠? 지금 피보나치 없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피보나치가 없죠? 피보나치가 없는 상태에서 익스펜션 합니다. 그러면은 저점과 고점 자동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요렇게 했어요. 왜 요렇게 했어요? 하면 여기까지 그 다음 봉을 제가 지금 모르는 상태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이게 안 줄어드네. 그러면 한번 줄여볼까? 요 상태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보시면 지금 요런 상태란 거예요. 요 달이었다는 거예요. 요 달 매돌이고 4월 봉이 나오니까 잘 따라오세요. 4월 봉을 나오니까 저점과 고점이 나온 4월 봉에서 피보나치는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리트레이스먼트 이후에서만 놀면은 좋아.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익스펜션 개념에서 더 가는 건 어디까지 갈 거니는 이때 벌써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넘겨가 봅시다. 뿅뿅뿅 넘어가 보면 근데 이거는 진짜 이해해 보시고 직접 그어 보셔야 돼요. 쫙 하니까 다음 캔들 최근에 월봉의 캔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기가 1라인, 여기가 1.13 라인, 여기가 1.272 라인, 종가 라인이 이해된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 캔들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4월달 캔들 나왔을 때 7월에 반등의 추세의 캔들의 고가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익스펜션으로 됐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은 뭐 다른 건 없고 자 이거 색깔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한 다음에 바꿀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추세를 다시 만들어냈네 하면 요 구간의 추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끄면 좀 색깔 좀 바꿉시다. 빨간색은 너무 강렬하고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자 이렇게 끄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끄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피보나치가 보면 얘가 이렇게 여기를 탁 뚫어내죠. 0.618을 어떻게 했다? 뚫어냈잖아요. 그죠? 0.382 위치 여기를 뚫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추세가 제대로 나왔는 거고 그때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프로젝션이에요. 이건 프로젝션. 요렇게 스탑로스 헌팅에는
익스텐션, 그 다음에 방금처럼 추세의 그 다음 뚫었을 때 리트레이스먼트가 일어나서 되돌림이 제대로 일어났을 때 어디까지 고점을 볼 수 있는지는 익스펜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션은 이 추세가 나왔다면 이 추세의 시작점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추세의 시작점에 다시 피보나치를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은 알 수가 있다. 얘가 진짜 반등이 나왔는지. 이 라인이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벗기는 라인이 제대로 나왔는지. 거기를 딱 그어서 딱 해보면은 위치가 다라락 나와요. 끝.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나온 구간에서 하시는 거예요. 추세도 나오지 않은 구간에 뭐 차트 뭐 갖다 대고 이런 거는 진짜 무식한 행동이에요. 차트가 나오고 나면은 차트에 웬만한 그런 이론들 이런 건 다 나와요. 그리고 피보나치가 좀 쓸만하니까 계속 알려드리는데 뭐 저선들이 신비의 선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선이 뭐냐면은 피보나치 최초 편에 알려드렸죠. 피보나치라는 분이 경험론에 의해서 실험 관찰에 의해서 그 알 놓는 숫자 보고 만든 수열이에요. 수열. 피보나치 수열.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 피보나치 편 꼭 돌려보세요. 제가 인문학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론이라는 거, 연역법, 귀납법 들어보셨죠? 귀납법에 의한 그 경험론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자연 삼라만상에 다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종목 하나 더 얘는 본인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에너지가 다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에너지가 다 되었어요. 조금 어지러워요. 지금 덥고 어지러워서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전 한 것 같으니까 돌려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종목은 본인들이 직접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피보나치 한번 잘 써보세요. 혹시 뭐 이해 안 되시거나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잠시 물 좀 먹고 올게요. 네, 이양이님 질문하세요. 피보나치 수치 넣는 게 잘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피보나치 수치 넣는 게 이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피보나치는 비율 설정으로 넣는 거예요.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저점과 고점이 있을 때. 그리고 초보들은 잘 모를 때는 자동으로 설정해서 쓰시면 돼요. 예. 그냥 자동으로 넣고 쓰시면 되고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 봐도 다 알 수 있는 분들은 수동으로 하세요. 좀 편하려고. 근데 자동으로 해 놓고 쓰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전혀 문제가 안 돼서 1,000원 저게 무슨 말이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피보나치는 수열이기 때문에 비율이에요.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저점과 고점을 끄었을 때 비율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이 값들은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는 0.5, 236, 382, 618 등등을 쓰시면 되고 뭐 이거 말고도 이렇게 각각의 피보나치 수열 찾아보시면 값들이 있거든요. 그 값들을 넣어서 맞다고 쓰시는 걸 쓰시면 돼요. 보통은 이 정도 쓰시면 되고 이제 확장도 수치들은 계속 변해 나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 돼요. 뭐 딴 거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딱 넣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피보나치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넣으셔야 돼요. 내 맘대로 넣는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비율을 넣으셔야 됩니다. 비율 설정. 그럼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요 자동으로 해 놓으시고 비율 설정으로 쓰시고 조금 더 선을 끄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뭐 값을 넣으시면 돼요. 1.444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필요한 값들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러면 충분히 그다음 또 있어요. 어
그 사이에 누구야? 임대한 님께서 JC 케미칼 해봤다고 하시니까 JC 케미칼이든 뭐든 본인 그냥 이왕이면 본인 종목 해보세요. 본인 종목에 이렇게 해보면 어이쿠 내가 이걸 왜 했지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와 이거 내가 참 잘 사고 잘 팔았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본인 종목으로 한번 다 해보세요. 추세 나왔다면은 다 맞습니다. 안 맞는 건 없어요. 확신해요. 제가 차트를 진짜 많이 봤고 많이 공부했거든요. 안 맞는 거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초등학생처럼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0.618이 뭐 예를 들어서 1130원이라고 가정하면 0.618 1130원인데 얘가 1150원 갖다 밀렸어. 에이 이 라인 틀렸네. 이런 초등학생 같은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수학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죠. 피보나치 수열이란 건 수학적인 건데 주식은 수학이 아니라서 그 오차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위라면 어떻다, 이 구간이라면 어떻다, 대충 이 정도에서는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된다 이런 거예요. 딱 KGTS 제시케미칼 봐드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께 맡기는 그 기가 막히게 딱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피보나치를 한번 열심히 딱 100개만 해보세요. 다 맞아요. 안 맞는 거 없어요. 다 맞아요. 100개만 해보세요. 100개만.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신규 상장주 30개만 해보세요. 했는데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걸 했으면은 에코프로, HN, 뭐 이노뎁 등등등 제가 이거 갈 겁니다 했던 신규 상장들 다 먹었을 거잖아요. 안 하시면 본인이 안 하시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하는 분들은 돈을 버는 게 돈을 버시면 안 돼요. 제 기준에는 그런 분들은 돈 버시면 안 된다. 피보나치는 수학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미치겠네. 찰스님. 피보나치 수학이에요, 수학. 피보나치 해놨는 거 꼭 돌려보세요. 꼭 돌려보시고. 음. 네, 한번 잘 대응하셔서 그 차트적인 건 잘 녹여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하시고 차트가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가까울수록 가까운 기간 뷰를 가질수록 차트가 비중을 높여서 보세요. 차트 비중을 높이 설정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